연대 또 선거연대 이것을 우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고스란히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좌파들이 하는 것을 이제는 거꾸로 이번 대선에는 우파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자기 색깔로 주장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갈게요. 네, 그래, 네. 그 옛날에 좌파가 그렇게 하던 것, 그죠? 서로 이념이 다른 이런 연대는 파괴력이 없죠. 또 그런 아무런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 홍 후보님이 옛날에 다 이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야당이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념이 다른 데서 이거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파괴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박지원하고 이게 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파괴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거연대에 의해서 우리가 재방송에 졌어요. 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는 그때 내가 비판을 했죠. 그래 비판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졌어요. 정치는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는 결과지. 과정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거 전부가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결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그때 까맣던 게 지금 하얘질 수 있는 아니지.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아무리 세 분이 전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지금 과거 선거는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하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도 검증하고 국민들이 다 안 상태에서 투표장을 들어갔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거는 날치기 대선입니다.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40일밖에 안 남는데 후보 검증도 안 돼요. 그리고 정책 검증도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대선판에 지금 해볼 재간이 없어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경선하는 과정이라도 이거는 타당하고 이야기할 건 하고 앞으로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지 거기에 무슨 후보님, 원칙을 이야기하고 합니까? 왜 우리 홍 후보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경선 중인데 다른 당 후보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우리 당에서 뽑힌 분하고 연대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잘못하다가 후보도 못 내고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아서 할 우리 테니까. 우리 중에 각자 그거는 걱정 안 그거는 하셔도 해야 돼요.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한 사람 문재인 뭐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적폐는 그분 자체가 적폐입니다. 좌파, 이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좌경화에 만들어 놓은 그거 자체가 적폐인데 무슨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분은 또 그분의 문제고 우리 중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입니다. 전 이제 홍준표 후보님 자꾸 뭐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미워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예, 예,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아니, 그래도 설명을 다 알고요. 그거는 또 설명 다 한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아니, 국가입니까? 그래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아 그럼 이따가 그럼 설명하세요. 내가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마저 좀 얘기 좀 북한은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헌내 됐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근데 87년도 뭐 돼 헌법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아니. 저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아니, 나오신 네, 분이. 그거는 내 자, 답변은 그리고요. 맞게. 저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아니,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네, 의의가 없다. 자, 지금 홍 후보님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때 전에 2007년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경선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근데- 정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부터 답변하고 예, 또 하고 아니, 아니, 한참 답변하십시오. 길어지는데. 답변하십시오. 예. 그런데 답변할게.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폐지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개정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표가 그건 주도해서 내가 TF 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방 직후에는 전부 우리만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만 국가였어요. 그런데 87년도 헌법 제정할 때 한반도와 부속도서 그 이후로는 전부 우리만 국가였어요. 근데 91년도에 해방 직후와는 달리 남북한 동시가입이 돼버렸어요. 그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국가입니다. 국내 헌법은 북한이 가입되기 전에 87년도 헌법에 의해서 우리만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제법하고 헌법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걸 두고 그거는 뭐 됐고요. 국가냐 아니냐 그래서 OX 묻는다는 게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시는데 폐지하면 안 되죠. 폐지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정한 안이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안입니다. 그건 그때 안 있어 갖고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건 천만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이, 잘못 내가 알고 그만하고. 네, 내 자, 같은 아니면 왜 내 당시에 박근혜 적폐청산론에 후보에게 그걸 물어보면서 아니 공격을 택도 아닌 소리 했겠습니까? 하지 그건 말고 아니죠. 적폐청산론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문재인 후보는요. 북한이 김정은하고 친구하겠다고 합니다. 어? 자기 이복형을 백주 대낮에 독살한 사람이에요.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협박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하고는 대통령 되면 친구하겠다고 하고 상대 정당은 청산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반대 정당은 청산 대상으로 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친구하고 그게 적폐청산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적폐청산 내가 그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는 적폐청산의 말이 없어졌어요. 에? 적폐는 실제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적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억 달러 북에 줘서 지금 핵 만들게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내가 말하긴 못하지만은 뇌물로 출발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자기들 적폐가 훨씬 심했어요. 한국 사회에 끼친. 그걸 갖다가 내가 그 적폐를 정산해야지. 적폐는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 엮고 한번 돌리고 좌우파 할 것 없이 세탁기 엮고 전부 한번 돌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김민태 말씀드릴까요? 후보. 네. 당연히 자신 있죠. 문재인 도대체 뭐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겁니까? 뭘 믿고요? 뭐 전직 초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고 그 구시대 인물입니다. 구시대. 소위 좌파 패권주의. 노무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낯을 들고 그때 뭐 비서실장 했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개탄스럽고요. 저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아무데도 빚진 데 없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특정 계파, 뭐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저보고 친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정말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로지 빚진 곳은 뭐 국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고 국민만 바라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후보님. 사실 세월호 배가 떠올랐어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좌파들이 해난 사고를 정치에 이용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대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묘하게 대선 시점에 떠올랐어요. 이것도 한 보름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선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민주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냈어요. 그 당시에. 사선을 내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 서거를 하고 난 뒤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나올 때 당내에 두 사람이 뛰쳐나가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듀이 후보하고 붙었을 때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최악의 조건이었는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 최악의 조건 하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선거운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좌파천지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장 바로잡고 소위 좌파의 적폐를 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우파 대결집을 하게 하려는지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드 배치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경제 문제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그건 생각해 보면 자명합니다. 그럼 사드 배치하고 난 뒤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스트롱맨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그럼 이런 사람하고 협상하려면 아무래도 배짱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눈치 보고 그래 하면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게 관광객 소비재 이거 제재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본재가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화웨이 같은 그 핸드폰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그 함부로 제재 못해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붙어보자고 대들면 중국이 함부로 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소비재하고 일부 관광객 그거 가지고 또 뭐 한류 스타들 뭐 그거 하는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하고 딱 맞짱을 뜨면 중국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그래도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나온 사람 중에 배심 있는 사람이 내가 제일 있잖아요. 제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네. 배심 있고 스트롱이라고는 하시는데 항상 양쪽을 다 잡고서 그 취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보이기는 좀 부드럽게 보여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스트롱이 아닌가 저는 뭐 감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웃 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중국 그 역사적으로 931번을 침략을 했다 그럽니다. 평균 5년에 한 번, 5,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 가지고 이 정말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약해졌다가는 그냥 완전히 앞으로는 뭐 꼼짝 못합니다. 이건 뭐 독립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홍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큰 소리 칠 수 있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연간 170조를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부분이 다 중간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중국 경제도 멈춰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히 할 말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생각한 게 뭐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것도 중국 황사가 다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도 싹 입 씻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환경 부담금 내라. 요구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독살한 사람이에요.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협박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하고는 대통령 되면 친구하겠다고 하고 상대 정당은 청산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반대 정당은 청산 대상으로 하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친구하고 그게 적폐청산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적폐청산, 내가 그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는 적폐청산의 말이 없어졌어요. 에? 적폐는 실제로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적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억 달러 북에 줘서 지금 핵 만들게 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내가 말하긴 못하지만은 뇌물로 출발해서 뇌물로 끝난 정권입니다. 자기들 적폐가 훨씬 심했어요. 한국 사회에 끼친. 그걸 갖다가 내가 그 적폐를 정산해야지. 적폐는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 엮고 한번 돌리고 좌우파 할 것 없이 세탁기 엮고 전부 한번 돌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당연히 자신 있죠. 문재인 도대체 뭐 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겁니까? 뭘 믿고요? 뭐 전직 초선 의원 아닙니까? 저는 뭐 지금도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더 훨씬 낫다 이런 생각하고 그 구시대 인물입니다. 구시대. 소위 좌파 패권주의. 노무현의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무슨 낯을 들고 그때 뭐 비서실장 했던 분이 또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참 개탄스럽고요. 저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아무데도 빚진 데 없습니다. 뭐 새로운 인물, 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특정 계파, 뭐 정치 집단에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저보고 친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정말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만 이렇게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오로지 빚진 곳은 뭐 국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고 국민만 바라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다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후보님. 사실 세월호 배가 떠올랐어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좌파들이 해난 사고를 국가보안법 이것도 OX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네, 의의가 없다. 자, 지금 홍 후보님 항상 그런 거예요.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다는 건데 그때 전에 2007년인가 거기 나오셔가지고 대선에 경선에 나오셔서 국가보안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을 폐지해야 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정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부터 답변하고 예, 또 하고 예, 한참 답변하십시오. 길어지는데. 답변하십시오. 예. 그런데 답변할게.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폐지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막기 위해서 개정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표가 그건 주도해서 내가 TF 팀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방 직후에는 전부 우리만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만 국가였어요. 그런데 87년도 헌법 제정할 때 한반도가 부속돼서 그 이후로는 전부 우리만 국가였어요. 근데 91년도에 해방 직후와는 달리 남북한 동시가입이 돼버렸어요. 그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국가입니다. 국내 헌법은 북한이 가입되기 전에 87년도 헌법에 의해서 우리만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제법하고 헌법하고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걸 두고 그거는 뭐 됐고요. 국가냐 그래서 아니냐 OX 묻는다는 게 국가보안법 방국가단체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폐지하면 안 되죠. 폐지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 조정한 안이 그때 내가 이야기하는 안입니다. 그건 그때 안 있어 갖고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건 천만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아이, 잘못 내가 알고 그만하고. 네, 내 자, 같은 아니면 왜 당시에 박근혜 후보에게 그걸 물어보면서 아니 공격을 택도 아닌 소리 했겠습니까? 하지 그건 말고 아니죠. 적폐청산론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문재인 후보는요. 북한의 김정은하고 친구하겠다고 합니다. 어? 자기 이복형을 백주 대낮에 연대 또 선거연대 이것을 우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고스란히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좌파들이 하는 것을 이제는 거꾸로 이번 대선에는 우파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자기 색깔로 주장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갈게요. 네, 그래, 네. 그 옛날에 좌파가 그렇게 하던 것, 그죠? 서로 이념이 다른 이런 연대는 파괴력이 없죠. 또 그런 아무런 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고요. 우리 홍 후보님이 옛날에 다 이 주장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2010년도 그 지방선거 할 때 야당이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념이 다른 데서 이거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파괴력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우리가 박지원하고 이게 해봐야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파괴력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거연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 졌어요. 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취하는 거는 그때 내가 비판을 했죠. 그래 비판을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졌어요. 정치는 결과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선거는 결과지. 과정이 아름다웠다고 해서 결과가 나쁘면 그 전부가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결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그때 까맣던 게 지금 하얘질 수 있는 아니지.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아무 세 분이 전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지금 과거 선거는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하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도 검증하고 국민들이 다 안 상태에서 투표장을 들어갔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거는 날치기 대선입니다.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 40일밖에 안 남는데 후보 검증도 안 돼요. 그리고 정책 검증도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대선판에 지금 해볼 재간이 없어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선하는 과정이라도 이거는 타당하고 이야기할 건 하고 앞으로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하는 말이지 거기에 무슨 후보님, 원칙을 이야기하고. 해난 사고를 정치에 이용한 게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대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묘하게 대선 시점에 떠올랐어요. 이것도 한 보름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 선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민주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선을 내가지고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 서거를 하고 난 뒤에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나올 때 당내에 두 사람이 뛰쳐나가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듀이 후보하고 붙었을 때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최악의 조건이었는데 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 최악의 조건 하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선거운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좌파천지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장 바로잡고 소위 좌파의 적폐를 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우파 대결집을 하게 하려는지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드 배치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경제 문제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럼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냐? 그건 생각해 보면 자명합니다. 그럼 사드 배치하고 난 뒤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스트롱맨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그럼 이런 사람하고 협상하려면 아무래도 배짱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눈치 보고 그래 하면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게 관광객 소비재 이거 제재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본재가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화웨이 같은 왜 우리 홍 후보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경선 중인데 다른 당 후보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명분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우리 당에서 뽑힌 분하고 연대를 한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잘못하다가 후보도 못 내고 유승민이나 안철수를 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중에 각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합니다.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한 사람 문재인 뭐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적폐는 그분 자체가 적폐입니다. 좌파, 이념,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좌경화에 만들어 놓은 그거 자체가 적폐인데 무슨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분은 또 그분의 문제고 우리 중에서도 조금 이게 문제입니다. 전 이제 홍준표 후보님 자꾸 뭐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미워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난번에 왜 북한을 보는 그 시각이요.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OX로만 한번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제법상으로는 그래도 설명을 아니고 알고요. 그거는 또 설명 한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죠. 아니, 국가입니까? 그래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그래 물으면 안 되지. 아 그럼 이따가 그럼 내가 설명하세요. 이야기를 제가 좀 마저 좀 얘기 좀 북한은 하겠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91년부터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에요. 자, 헌내 됐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여기서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냥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법 그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유엔에 가입돼 있으니까 국가처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헌법. 헌법에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헌법은 근데 87년도 뭐 돼 있고. 헌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국제법을 가지고 유엔 헌장 가지고 아니. 저 대답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대통령 후보가 아니, 나오신 내- 분이. 그거는 내가 답변을 자, 그리고요. 할게. 저는 이거는 벌써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